안녕하세요. 현재 광주에 살고 있는 50대 남성입니다. 보통 이 나이쯤이면 노후 대비하랴 많이 바쁘고 고된 시기이지만 저는 교리에 따라 살고 있는 스님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사람들의 부적절한 선택을 좀 더 나은 선택으로 바꿔주게 되면 그것으로 굉장히 뿌듯함을 가지고 제 소명에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동안 스님으로 있으면서 가장 무서웠던 일을 꼽으라면 제가 스님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그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일은 한 15년도 더 된 일이고 시간은 오후 4시에서 5시쯤 제가 지하철을 타면서 사건은 시작되었죠. 저는 서울에 일이 있어 지하철을 타고 가다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나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고 정말 평범한 모습의 중년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저를 보더니 가까이 다가와서 말을 걸더라고요. 스님, 뭐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스님이 되고 처음으로 질문을 받아봤던 터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을 하고 그 남자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처음에는 자신의 아들과 딸 이야기를 하면서 미소를 짓기도 했고 누가 봐도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이라 이것이 가족이 주는 진정한 행복이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이야기의 주제를 바꾸더군요. 스님, 죽어 마땅한 사람은 없겠습니까? 처음 그 말을 듣고 굉장히 당황스러우면서 이상하게 꺼림칙한 기분까지 들었는데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런 말을 하는지 다시금 물어보았죠. 그러니까 그 남자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자신의 친조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이 친조카가 집안의 유일한 골칫덩어리라며 자꾸만 집안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냐고 물었더니 글쎄 집안 문 중에 땅이 하나 있는데 이 친조카가 조금씩 이 땅을 팔아버린다고 하더군요. 저는 자세한 앞뒤 사정을 모르니 뭐라 함부로 말할 순 없겠습니다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땅의 명의가 조카로 되어 있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땅은 나중에 긴이 필요할 때 요긴하게 쓰려고 아껴둔 소중한 땅이었고 그것도 그렇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땅값이 어마어마하게 오를 노른자 같은 땅이라고 말했죠. 그런데 이 친조카가 집안 어른들의 말을 싸그리 무시하고 유흥에 빠져 지내면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땅을 이리저리 팔아넘긴다는 겁니다. 좋게 좋게 타일러도 보고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여도 봤지만 전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죠. 게다가 최근에는 술김에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어 경찰서까지 다녀왔고 물론 그 문제는 집안 어른들의 도움으로 겨우 합의를 보고 원만하게 해결됐지만 여전히 조카는 본인 잘못이 없다는 듯이 왜 싸움을 말렸느냐고 되려 화를 냈답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집안 사람들은 점점 지쳐가고 이대로 두면 도저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더군요. 그래서 집안 어른들끼리 합의하에 이 망나니 같은 조카를 비밀리에 죽이기로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차후에 경찰의 수사가 있더라도 자신들은 전혀 모르는 일로 꾸미기 위해서 은밀히 살인 청부업자를 찾아다녔고 마침내 그 적임자를 찾았다는 무시무시한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는데 그때 그 남자가 제 표정을 살피더니 다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스님은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불교를 어느 정도 안다면 살생을 엄격히 금하는 불교의 교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당연히 그 교리를 지켜야 하는 스님으로서 그리고 이 말 한마디에 달려있는 그 조카의 목숨이라는 책임이 저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그 당시 어떻게 해서든 말을 이어나가려 애를 썼지만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고 기가 막혀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필 주위에 앉아있던 사람도 없었고 갑자기 낯선 남자가 다가와 이런 섬뜩한 말을 꺼내니 더욱 무섭게 느껴지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고민하다 조심스럽게 그 남자에게 말을 꺼냈죠. 사람의 목숨은 소중한 것이며 하늘이 언제나 지켜보고 있기에 경찰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지금 당신들이 이 망나니 조카 때문에 겪는 고통은 다 전생의 어떤 업으로 인해서 이 조카가 그 업을 되갚기 위해 당신들을 골탕 먹이는 것이니 너그럽게 용서하십시오. 그리고 그 땅에 대해서는 당신들과 인연이 없어 그런 것이고 결국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에는 처음 태어났을 때처럼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음을 강조하면서 그 남자를 설득시키려 노력했죠. 아무리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완전 범죄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고 언젠가 꼭 밝혀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를 하며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 그 조카를 살려주시라고 간청하고는 그 말을 끝으로 그 남자와 인사를 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세월이 꽤 지난 뒤 저와 같은 절에 있던 스님과 이야기를 하던 와중에 그 남자에게 들었던 그 땅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게 남자가 말했던 노른자 같은 땅값이 천정부지 치솟았다는 말이었죠. 저는 스님께 그 말을 어디서 들었냐고 물었더니 절에 방문하던 사람들이 오며 가며 말을 해줬다는데 이야기가 돌고 돌아 결국 제 귀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 땅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 조카가 생각이 났고 저는 식은땀까지 날 만큼 긴장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그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그 조카가 위험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에 어떤 일에도 집중할 수가 없었고 잠도 편히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서울에 볼 일이 있어서 지하철을 탈 일이 많아졌었는데 그날 제가 탑승하고 바로 다음 역에서 그 남자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는 이런 우연이 있나 싶어 정말 깜짝 놀랐고 꽤 세월이 흘렀지만 저는 단번에 그 남자를 알아볼 수가 있었죠. 조카를 살해야 한다는 그런 충격적인 이야기를 건네던 남자였는데 그 일을 기억을 못하면 그게 더 이상하니까요. 그 남자도 저를 기억하는지 먼저 다가와 인사를 하더라고요. 스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다른 무엇보다 그 조카의 소식이 너무 궁금했지만 혹여나 조카가 잘못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용기가 없어 차마 말을 꺼내지 못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안부를 묻다 결국 그 남자가 땅에 대해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일전에 말씀드렸던 그 땅은 너무 아쉽게 되었습니다. 그게 하마터면 빚더미에 나앉게 될 뻔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십니까? 아, 조카 녀석이 팔아넘긴 그 땅 차라리 잘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남자의 말을 들어보니 조카가 팔아넘긴 그 땅의 땅값이 한도 끝도 없이 떨어지는 바람에 잘못했다가는 빚더미에 앉게 될 뻔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내내 마음에 걸렸던 돌덩이를 내려놓는 것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죠. 게다가 그 남자가 했던 말 중에 조카가 집안에 아주 훌륭한 아내를 데리고 왔었다고 말을 했었는데 이를 듣고 저는 그 조카가 무사할 것이라고 지레짐작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조카가 무사한지는 명확히 알 길이 없었는데 그게 조카의 아내 소식을 굉장히 오래전 일처럼 말을 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그 남자와 꽤 세월이 지난 뒤 만난 건 사실이지만 마치 이미 과거에 사라져버린 사람처럼 말을 하는 게 느껴졌고 그 이야기를 끝으로 그 남자는 더 이상 조카에 대한 어떠한 말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때 남자의 표정을 아직도 기억하는데 뭔가 모든 게 해결이 된 듯 후련한 표정을 짓고 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의미가 뭘 뜻하는지 알 수가 없으니 더욱 무섭게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지하철에서 내릴 때까지 알 수 없는 정적만 흘렀고 그때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은 아직도 잊지 못할 것 같네요. 그 당시에 그 조카를 죽이기 위해 찾았다던 그 살인 청부업자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조차 캐묻지 못했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 그 뒤로 그 남자는 두 번 다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 그 조카가 별 탈 없이 무사히 잘 지내고 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 다음 영상으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